예,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제 풀어볼 문제가, 이모경, 우생순으로 잘 알려진, 우생순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그 이모경, 핸드볼 선수였고요. 뭐 해설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와가지고 보통 전국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정치인 출신이 아니면 전국구로 이렇게 나오기 쉬운데, 이 사람은 의외로 지역구로 나왔어요. 지역구로 나와가지고 당선까지 됐어요. 독특하죠. 아마 이 사람을 정치인으로 이렇게 발탁한 이유는 아마도 뭐 역전의 용사, 과거 핸드볼의 그 우생순의 내용 같은 역전의 용사, 이런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렇게 체육인이 어떻게 정치에 들어오게 됐냐 하는 이제 그 이유를 좀 따져봐야죠. 정치는 이제 비겁이에요. 비겁운, 특히 비견운이 정치적이죠. 그러니까 비견도 정치적이고 겁재도 정치적인데, 비견이 좀 더 정치적이에요. 예전에 제가 그 사주학 강의할 때, 그리고 책에서도 마찬가지로요, 이론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전에는 비견이 의리, 겁재가 배신, 돈, 이렇게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의리와 배신은 나눌 수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인 거죠. 의리와 배신은 나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의리 아니면 배신이니까. 의리와 배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선택의 문제인 거죠. 의리냐 배신이냐, 이렇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론상에서 비견을 의리라고 하고 겁재를 배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비견과 겁재가 동전의 양면이 아니거든요. 독립된 하나의 육친이죠. 비견이라는 육친이 있고 겁재라는 육친이 있는데, 그 성질, 의리와 배신이라는 그 성질이 나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더라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과거에는 그래서 제가 비견을 의리라고 하고 겁재를 배신이라고 했는데, 의리와 배신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비견에다 넣을 거냐, 겁재에다 넣을 거냐? 겁재에다 넣어야 돼요. 겁재에다가. 그래서 이게 지금 이론이 바뀐 건데, 겁재를 그냥 배신이라고만 하지 말고, 겁재는 의리와 배신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례를 봤을 때 이 겁재가 강한 사람들이 의외로 본인은 의리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과거에 제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비견이 많은 사람들이, 비견만 있는 사람들이 의리맨이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사례들을 보니까 겁재인 사람들도 의리를 굉장히 강조하더라라는 거예요.
본인이 의리맨이고, 그래서 실제 사례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이론적으로도 의리와 배신에 관해서 의리와 배신을 나눌 수 있겠느냐, 나눌 수 없겠더라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도 의리와 배신, 겁재가 의리와 배신을 뜻하는 거고요. 그러면 비견이 뭐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비견만의 고유 성질이 뭐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이론이 수정되어 가지고 비견만의 고유 성질을 정의를 한다면 그냥 시시낙낙, 수다 떨기, 별 생각 없이 행동하기,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비견만의 성질은 별 생각 없이 행동하다, 수다 떨다. 기본적으로는 이 비견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간의 이제 교류라는 상황을 놓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 간의 교류 과정에서 그냥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수다 떨기, 이해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해관계는 전혀 없고 그냥 수다 떨고 뭐 어울리고 이런 거를, 그러니까 별 생각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울리다, 이거를 비견으로 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겁재를 의리와 배신, 이렇게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의리와 배신을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냐면, 보충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의리를 주장할 때도 항상 옆에 배신을 깔고 있어요. 옆에 배신을 두고서 너 배신할래, 의리 지킬래, 요렇게 선택을 강요받을 때 의리를 지키더라라는 거죠. 의리 지키는 사람들이. 그래서 의리의 본질도 배신을 전제로 하더라라는 거예요. 의리의 본질도. 그리고 배신 역시 의리를 전제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선택을 하는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의리 역시. 그래서 의리와 배신은 불가분의 관계, 동전의 앞뒷면과 같이 나눌 수 없는 관계로 묶어가지고 보는 거고, 이거를 겁재의 성질로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견은 아무 생각 없이 어울리는 거. 현재로서는 그래요. 비견의 정확한 근본 본질을 아주 100% 파악한 것은 아닌데, 그렇다라는 거죠. 아직 100% 파악하지는 못했어요. 비견에 관해서. 그런데 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비견운이 빈곤 또 나눠주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본질의 의미를 정의할 때 의리는 아니다라는 거죠. 의리 역시 겁재에서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겁재 있는 사람들이, 겁재가 강한 사람들이 본인을 상당히 의리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실제 상황에서는 배신도 많이 해요. 그리고 배신도 많이 당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원래 정치인의 사주는 아니죠. 정치는 비견 겁재가 하는 건데, 비겁이 약하니까, 게다가 뿌리도 없으니까 정치인의 사주는 아니죠. 다만 이렇게 비겁이 약한 사주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호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단호한.
그런데 그럼 이 사람이 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대운을 보니까 48세 이후로 길게 20년간 이어서 비거분이 오니까 정치의 세계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본질은 정치인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운이 이렇게 20년간 길게 비거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치에 입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 정계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이 20년을 매번 정치인을 할 거다라고 지금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으나 이미 입문을 했기 때문에 상당 기간은 정계에 머무를 것이다. 뭐 탈락을 해도 정계에 머물고 어느 정도 상당히 정계 쪽에서 있을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좌파와 우파를 가르는 거는 정관과 편관인데 이 사주는 정관이 더 강하죠. 다분히 월지가 아무리 편관이어도 이 월지하고 이 연지하고 누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가를 볼 때는 월지가 좀 더 강하게 드러나요. 그 사람의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 월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쳐요. 연지보다는. 그러나 일지가 더 강해요. 월지보다도. 실제 사례를 보면 월지보다도 일지가 더 강하게 그 사람의 특성을 나타내요. 이게 가장은 아니죠. 아이덴티티에 더 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시지는 내면의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이제 전체 지지에서 가장 강한 그 사람의 개성을 나타내는 것, 특성을 나타내는 거는 일지. 그리고 그 사람의 숨겨진 특성,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본인의 숨겨진 특성은 시지. 그리고 직업적인, 약간 대외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거는 월지. 그리고 연지는 의외로 전체 지지 중에서는 가장 약하게 특징이 드러나요. 실제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연지가 가장 미치는 영향이 약해요. 물론 이제 어떤 다른 사주학적 이론에서는 이 연은 조상, 월은 부모, 이 일은 본인, 신은 자손,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근묘화실 이론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뭐 그거 보고 뭐 조상이 어땠고 뭐 부잣집에 조상이 뭐 어떤 벼슬을 했고 뭐 집안이 좋았고 또 월지를 보고는 뭐 부모가 어땠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집안이 어땠고 그거는 안 맞아요. 그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이론이지만 그거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근묘화실 이론은 실제로는 안 맞아요. 그냥 그럴듯해 보일 뿐이에요. 그럴듯해 보일 뿐인 이론 많아요. 사주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검증하느냐. 사례를 가지고 결국은 검증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례를 가지고. 그러면 이 내가 가진 육친론으로 사례를 검증하면 그것들이 왜 틀렸는지, 아니 왜 틀렸는지는 아니어도 명확하게 한 번에 틀렸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근묘화실 이론인 사람, 그 이론으로 무장한 사람이
개개인의 사주 사례들을 볼 때 뭐 조상이 어땠고 부모가 어땠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떤 땐 맞고 어떤 땐 틀리고 그냥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어찌됐든 이제 정치 정계로 나왔는데 민주당 쪽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사주는 정관이 일지가 정관이고 그래서 보수주의자죠. 우파죠. 우파. 물론 이제 일지가 정관인 사람이 상당히 모범생, 도덕주의자 그런 경향이 심해요. 그러니까 일지가 정관인 사람들이 굉장히 도덕적이고 모범생이에요. 모범생. 그리고 도덕적이고 모범생인 사람들이 우파, 보수주의자 쪽에 많죠. 물론 겉으로만 그렇다는 거예요. 속마음은 달라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이 사람은 보수주의자인데 의외로 민주당의 정치인이 됐어요. 그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보수화되다 보니 자꾸 이제 신진 세력들이 보수가 이제 자꾸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자연스러운. 정치 지망하는 사람들, 정치를 지망하는 사람 자체가 내가 기득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정관인 사람이겠죠. 정관인 사람. 그래서 정치 지망생 하면은 정치의 뜻이 있다. 정치 지망생이다.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보수주의자, 기득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사회에 맞서다가 얼떨결에 정치를 하게 된, 얼떨결은 아니지만 투쟁적으로 싸우다가 정치를 하게 된 사람은 거의 평관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그게 운에 따라서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미세하게 이제 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로. 그 심재철 같은 경우, 심재철 있죠.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 심재철이 어떤 사람이냐면 요새 사진이 아니라 지금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젊었을 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이 사람이 심재철이죠. 이 심재철이 왜 내 기억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가지고 12.12 사태에 대한 어떤 심판이 국정조사를 했었잖아요.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 가지고 그때 심재철이 이제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서울대 학생이었고 그 당시 그 국정조사 나와가지고 얘기할 때는 MBC 기자였어요. MBC 기자, 체육부 기자, MBC 체육부 기자고 아주 말소리도 아주 또릿또릿하고 똘망똘망했죠.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12.12 사태 때 서울대 학생이었는데 갑자기 정규 뉴스가 딱 끊어지더니 갑자기
뭐 그게 박정희가 죽었을 때인가 갑자기 그 뭐 방송이 박정희 죽었을 때였을 것 같으네요. 갑자기 TV 뉴스가 끝나더니 뭐 이상한 뭐 노래가 나오고 장송곡 같은 게 뭐 나오고 그래서 순간 느낌이 뭐 쿠데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그 당시 했었어요. 그 청문회 때 나가서. 그리고 MBC 그 당시 말할 때는 이제 MBC 스포츠 기자였고 그 당시 뉴스에서도 가끔 종종 보였었죠. 아주 똘망똘망하고 목소리도 아주 그냥 그래가지고 좌파일 것처럼 생각했는데 운동권이었고요. 운동권 하다가 어떻게 MBC 이제 기자로 들어갔는데 아주 그 후로는 우파의 정치인이 됐죠. 이런 식으로 반드시 그 운동권이었다 그래가지고 다 좌파인 거는 아니에요. 좌파인 건 대체로 그렇다는 거죠. 대체로. 하여튼 지금 이제 근데 이제 이모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적인 우파적인 성향을 가졌지만 정계로 들어왔는데 민주당을 통해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건 왜 민주당이냐? 지금 나이대가 이 여자 그 일대기 나무위키를 보니까 그 일본에서 감독 뛰다가 이제 한국 와가지고 왔는데 한 10년 전부터 정계 진출 정계 쪽에서 자꾸 뭐 러브콜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학위 따고 뭐 공부하고 그러느라고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제 대운이 겁제 비거분으로 바뀌고 나자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저 정계 쪽으로 한번 와봐라 해가지고 딱 운이 그러하니까 불러주는 대로 간 거죠. 불러준 대로 간 거죠. 그리고 운을 보면은 이제 편관이 이제 나타나고요. 편관이 나타나니까 이제 진보 쪽에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삼합이 걸렸다. 이 삼합이 선거에 유리한 거냐? 삼합은 뭐뭐를 하려 하다라는 거죠. 뭐뭐를 하려 하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삼합은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려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거는 세 가지 기운이 합쳐가지고 어떤 한 가지 행위를 하는 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행위예요. 행위. 어떤 행위에 대한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어떤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 그래서 왜 민주당이냐 좌파냐 한다면 이 편관 때문에 그런 거고요. 4월 달에도 여기 또 편관이 삼합으로 걸리고요. 그리고 일진에서도 걸렸다고 하네요. 일진에서도 4월 15일 그러네요. 일진에서도 삼합이 걸렸네요. 이 삼합이 결과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거고, 그러면 당선되는데 어려움은 없었겠느냐, 그 결과값은 어땠느냐 라고 본다면 요 뿌리 내린 게 더 중요해요. 이 시간의 정인이 이렇게 운보다도 뿌리가 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리고
뿌리가 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운의 해석. 그러니까 사주를 해석할 때는 뿌리가 내리는 거를 더 우선해서 더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원을 빌었는데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는 뿌리라고 했잖아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것. 이거는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뭐 5만 가지 일이 중간 과정에,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얻는 과정에 일들인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영광을 얻었어요. 그런데 상처뿐인 영광이야. 그럴 때 상처를 말하는 게 이런 운들. 그러나 영광을 얻었다 할 때는 뿌리. 이런 거에 비유하면 적당해요. 그래서 뿌리 내리는 거를 더 우선적으로 봐야 돼요. 운을 볼 때는. 그래서 이 사주가 정치인의 사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운이 비거군이 들어왔고 하니까 정치의 길로 들어섰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정치 활동 같은 건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런 거를 볼 때는 이 사주가 관이 강하잖아요. 관이 3개씩이나 되고 지장간에도 5개나 돼요. 이러면 꼼짝 못하죠. 꼼짝 못한다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거수기, 쉽게 말하면 거수기 역할 뿐이라는 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네, 여기까지 할게요.